이 나이에 이런 밤을 맞이할 줄 솔직히 상상도 못했죠. 재혼 첫날 밤 70대 남편이 보여준 그 행동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고도 뜨거웠던 그 밤의 진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짜릿한 순간이 펼쳐졌어요. 대체 70대 부부의 침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절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분입니다. 나이는 70, 사실 한때는 인연이란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30부터 50까지는 그저 남편과 자식, 그리고 집안일로 하루하루를 채웠고, 그 사이에 제 꿈이나 바램 같은 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딸아이가 시집을 간 뒤로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남편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그렇게 서서히 서로의 존재에 무뎌졌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땐 일부러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 이혼한다고 모두 혀를 찼지만 저 자신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저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조용한 새벽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여유가 내게도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평온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처음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밥을 먹는 것도, 달달한 간식을 즐기는 것도, 더는 마음 편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죠. 식단은 엄격히 조절해야 했고, 운동도 시작해야 했어요. 병원에 다니며 처음으로 제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고, 작은 변화지만 제 일상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 냄새가 그리워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거나 가까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봤죠.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반찬 포장 봉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등 작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 주변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봉사자들도 있었고, 연세가 더 많은 분들도 계셨죠.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인생 이막이라고 부르지만 저에게는 작은 용기로 시작된 다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일상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제게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되었죠. 낯설었던 공간도 점차 익숙해지고 봉사자들과 어울리며 쌓인 정이 어느새 제 일상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포장하고 김치를 담고 함께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쌓여 갈수록 사람 사이의 온기란 게 이렇게나 따뜻하구나 새삼 느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반찬 포장 봉사에 참여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얼굴 한 분이 조심스럽게 봉사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구수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속에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로 오신 봉사자인가 싶었어요. 잠시 후 봉사팀장님이 그분을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실 김태수님이세요. 버스 운전하셨던 분입니다. 팀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버스 기사분들이 꽤 유명하거든요. 혹시 그분일까? 전에 버스를 탔던 적이 있었던가? 괜히 마음 한 구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설었고 이상하게도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한 번 더 그분에게 돌렸죠. 김태수 씨는 첫인상부터 어딘가 깊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려는 듯 주변 봉사자들이 어려워하면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락 상자를 차곡차곡 쌓고 반찬통을 정리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모습에 저는 저절로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 역시 제 몫의 반찬을 정성껏 담다가 문득 김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순간적으로 멈칫했죠. 서로 짧게 인사만 나누고 다시 각자 손에 쥔 일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하게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태수 씨는 언제나 봉사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둘이 마주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죠. 반찬 포장법을 서로 공유하고 포장지에 이름 스티커를 붙이고 작은 실수에도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상 얘기며 사소한 고민까지 간간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신기하게도 서로에 대해 많은 걸 묻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죠. 복지관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김태수 씨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 소음이 잠시 잦아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작은 만남과 따뜻한 눈길 하나,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그날의 짧은 대화와 미소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결 가벼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연이란 게 이렇게 스며드는 건가 싶었어요. 매주 봉사에서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김태수 씨와 저는 어느새 익숙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일만 하던 그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당뇨에 좋은 반찬을 따로 챙겨와 저에게 슬쩍 건네는 배려는 참 고마웠죠. 이거 제가 직접 무염으로 담근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태수 씨의 수줍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면 가끔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차 한 잔을 하기도 했어요. 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 꿈꿨던 소소한 바램, 그리고 건강 때문에 달라진 일상에 대해 털어놨죠. 김태수 씨 역시 버스 기사 시절 겪었던 재미난 일화, 오랫동안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등을 들려줬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저희는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봉사 일정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해 작은 버스 정류장에 함께 서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조용한 공기, 그리고 나란히 서 있는 우리. 그날만큼은 저도 모르게 김태수 씨 어깨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저희 사이에는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로 저는 어느새 김태수 씨와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작은 배려, 조용한 미소, 함께한 따뜻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깊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온을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복지관 복도에서 준비물을 정리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었고 대화 내용은 더욱 낯설게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 교도소에 다녀왔대. 아니, 무슨 일이래? 평소에 밝고 친절하던 봉사자들도 그 소문 앞에서는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태수 씨에게 직접 묻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감정만 커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켜보아도 태수 씨와 함께 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모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배려와 진심이 정말 거짓이었을까? 혹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걸까? 자꾸만 의심이 들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누군가의 과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쉽게 오해받고 외면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냉정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 저 자신도 혹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 그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망설였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어요. 그런 내 모습이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복지관에 나갈 때마다 저는 일부러 태수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고 태수 씨가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고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 씨 역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게 인사하고 봉사에도 성실히 참여했지만 어딘가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조용해진 것 같아 마음이 쓰였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알 수 없는 거리와 어색한 침묵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도 될까? 지금껏 나눴던 온기가 모두 거짓일까? 이 질문은 자꾸만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태어난 척 일상을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 불안과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태수 씨의 진심을 알고 싶고 우리 사이에 정말 신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아마도 저는 그를 이미 너무 많이 믿고 마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쌓인 의문과 불안이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어느 늦은 오후, 복지관 옆 조용한 벤치에 앉아 김태수 씨에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정말 교도소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 역시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내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버스 기사로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운전하며 많은 사람을 태웠죠. 그런데 어느 날 야간 운행 중 버스 안에서 승객 2명이 갑자기 크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흉기를 꺼내 들었고 저는 무서웠지만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죠. 급하게 제지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고 결국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억울함이 절절히 묻어나왔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뒤편 좌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은 사고의 충격으로 쓰러져 결국 기억을 잃으셨고 나머지 한 명은 이미 버스에서 내린 뒤였어요. 그때는 버스 안에 CCTV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주변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들도 사건 현장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목격자 진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증거도 오해를 살 만한 것들 뿐이었어요.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게 들려주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감당해야 했던 그의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차마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쉽지 않아서요. 모두가 저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시선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와 편견보다 그가 겪어온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봐야겠다고 느꼈죠. 그날 이후 저는 김태수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김태수 씨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누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여전히 봉사 현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힘없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저려왔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고 봉사에 임하는 태도도 한결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성실함이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복지관 봉사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고 누군가와 마주칠 때마다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때론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해도 그를 피하는 시선과 차가운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까지도 연분 씨, 조심하세요. 라며 걱정 반 편견 반에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익숙한 봉사 친구가 슬쩍 다가와 그분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연분 씨한테 혹시 부담이 되진 않아요? 하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오히려 태수 씨에 대한 내 감정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감정이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지 애써 외면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김태수 씨를 향한 저의 마음이 진심임을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그가 겪어온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의 따뜻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삶을 진짜 옆에서 지켜본 건 바로 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끝난 뒤 복지관 앞에서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듯 보였고 말수도 줄었죠.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연분 씨, 혹시 나와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볼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슴이 한순간에 두근거렸어요.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김태수 씨를 향한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의 시선, 수많은 걱정과 오해, 그리고 스스로의 불안까지 모두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만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도록 무겁게 얹혀있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심과 용기로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뒤 저희는 조촐하게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한 뒤 작은 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첫날 밤이 찾아왔죠. 저는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인생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자 저와 태수 씨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된 숨결이 어둠 속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죠. 태수 씨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마치 오랜 갈증이 단번에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오고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뜨겁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 오래 참아온 그리움과 사랑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우리는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분 씨,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곁을 꼭 지켜줄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저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심까지. 세월의 무게만큼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밤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댓글 하나, 공감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늘 느낍니다. 때로는 낯설고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더라고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